자, 이건 리버풀이 하이제킹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이제킹이라는 표현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합의 직전까지 맨유가 간 건 아니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하이제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제킹보다는 그냥 리버풀이 비밀리에 물밑 작업을 잘했다. 빠르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빠르게 물밑 작업을 잘했다. 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선수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안토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영입됐을 당시에는 이제 아스날 링크도 약간 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리버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첼시하고도 링크가 좀 나기도 했고 우리가 이 월드컵을 보면서 코디 가포가 네덜란드에 뭐 3경기 연속골도 터뜨리고 되게 주포로서 좀 기능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월드컵에서 주가를 바짝 끌어올린 선수를 어쨌든 데려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PSV 공홈에서 맞아요. 에인토번 네. 공홈에 나왔어요. 이거 그냥 딱 인정을 해버렸죠. 네. 에인토번과 리버풀은 코디 가포 이적에 합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곧 이적 완료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고 구단이 각포가 연말에 잉글랜드로 갈 것을 허락했대요. 그래야지 협상이 마무리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곧 잉글랜드로 이제 각포가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양 구단은 이적료에 대해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적료는 다뤄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근데 에인토번의 디렉터인 마르셀 브랜드는 기록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좀 밝혔다고 그러니까 해요. 본인의 이거는 이제 사견을 네. 첨부를 한 거고. 근데 이게 뭐 지금 내부자의 아예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얘기보다는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준 내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아주 유력한 기자들이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 각포의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이제 1월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리버풀 유니폼을 네.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즌 중 합류기 때문에 어디에 목적성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부상에 그렇죠. 긴 시간 이탈을 좀 해야 되는 네. 상황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브레이크 기간 동안 또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루이스 디아스가 잔여 시즌이 어떻게 될지가 좀 애매해가지고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도 뭐 2월, 3월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디아스의 부상이 또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단 그 어떤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포 선수가 1월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온스테인이 밝힌 초기 이적료는 3,700만 파운드, 한 569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이따가 또 뭐 릴 존스의 얘기도 다루겠지만 제 생각에 이 금액이 아마 옵션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그 마르셀 브랜드가 기록적인 금액이다라고 밝혔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약간 좀 적은 수치가 아닌가. 근데 뭐 어쨌든 에인토번 입장에서는 이 각포를 팔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좀 걷어들인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전까지 경쟁팀들 링크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호날두가 팀을 떠났고 마시알과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쓸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전방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죠. 스쿼드 뎁스나 영향력까지도 매우 좀 아쉽죠. 무엇보다 마시알도 부상 이슈가 있고 레시포드는 또 상황에 따라서 측면도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톱 공격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각포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를 쓰지 않겠냐는 목적에서 지난 여름에도 링크가 꾸준히 났지만 지금 이제 리버풀과 합의가 난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의 소식을 보면 조금 더 정통파 공격수를 맨유는 원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 중앙 다 볼 수 있는 자원 말고 그냥 중앙 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냉정하게 봤을 때 각포도 엄연히 따지면 약간 세컨톱 성향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성향이라서. 저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보도가 결코 이상한 보도는 아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좀 이해가 가는 보도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대신에 이게 납득이 가는 결과가 되려면 맨유도 확실한 공격수 영입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고 사실 그래야 첼시도 되죠.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고. 첼시는 진짜 지금 최전방이 좀 네. 급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각포 선수가 리버풀로 좀 오게 되는 가까워지는 상황이 됐고요. 리버풀은 각포의 에이전시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요. 뭐 이런 점들도 이제 아마 이적하는 데 있어서는 협상에 있어서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골닷컴의 닐 존스입니다. 옵션 포함해서 4,400만 파운드 677억 원의 금액으로 영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닐 존스가 이후에 트위터도 남겼는데 아마 이 금액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인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온스테인이 얘기했던 3,700만 파운드가 아마 옵션이 제외된 금액이지 않을까 싶고 모든 옵션을 포함한다면 닐 존스의 얘기 그대로 4,400만 파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꽤 합리적인 금액으로 영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인토벤 입장에서도 어쨌든 돈을 받고 맞아요. 적절한 금액을 받고 어쨌든 코디 가포가 지금 이 팀만 그러니까 리버풀만 단독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맨유도 있었고 첼시도 있었고 과거에 보면 또 아스날도 있었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팀들의 링크가 있었던 걸 고려하면
사실 일정 금액 이상의 그 정도는 투자가 분명히 됐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각포에 대한 경쟁팀들의 관심을 뿌리쳤고 루이스 디아스도 사실 토트넘하고 그렇죠, 링크가 그렇죠, 맞아요. 리버풀이 또 아주 빠르게 무의미 작업을 하면서 디아스를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품었죠. 딱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기고 영입이 성사된다는 점에서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 루이스 디아스의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1월에 각포 영입을 리버풀이 타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작년 겨울과 이번 겨울 팬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루이스 디아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기에는 너무 늦게 영입되긴 그렇죠, 했다. 그렇죠. 이런 말이긴 했으니까. 그렇죠. 이 겨울 이적 시장 후반부에 왔으니까. 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새해 선물. 새해 선물. 떡만둠국 대신에 이렇게 한국의 이제 팬들에게 설날 선물로 이제 준 거죠. 그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각포는 제 생각에 1월 초에 그냥 바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이거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에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상도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됐다고 하고. 이게 중요해요. 리버풀과 에인토번의 협상이 무려 72시간 만에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72시간이면은 진짜 그냥 빠르게 착착착착 해서 3일 안으로 쭉 이게 물밑 작업이 뭐 어느 정도 물론 이루어졌겠지만 맞아요. 정말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타구단 보드진들에게도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이 이거는 모범 사례를 남긴 건데 약간 구단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과 방향을 취하려면 물밑 작업을 빠르게 해라. 그리고 되도록 안 알려지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뭔가 루머가 외부로 퍼져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괜히 불필요한 경쟁을 끌어들이지도 않고 외부로 퍼져나갔을 때 사실 이제 선수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도 있는 맞아요. 구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리버풀 보드지는 정말 일을 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이 이제 갖고 합류되는 거는 확정이 났습니다. 뭐 에인토번 공업에서 이제 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리버풀 이제 어제 리버풀 경기에서는 누네스가 좀 많이 날렸어요. 네,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잘하긴 했지만. 그래서 누네스 뭐 키퍼 정면 그리고 누네스 또 했는데 또 키퍼 정면 이런 장면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각포가 영입됐을 때 사실 네덜란드도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중앙 미드필더진 그리고 수비진에 비해서는 공격진 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각포가 뭐 3경기 연속골도 넣으면서 나름의 이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선 제일 잘했죠. 베르바인이 실망스러웠고 데파이는 부상 여파가 좀 있었고 근데 각포만큼은 진짜 네덜란드 에이스가 됐는데 뭐 저도 네덜란드 중계를 했고 덕현이 형도 네덜란드 중계를 했잖아요. 근데 각포가 골 냄새를 되게 잘 맡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맞아요. 그때 저는 이제 세네갈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순간적으로 라인 깨부수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지 위치 선정도 되게 괜찮았고 이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속도도 있는 데다가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이선 지향적인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박스 안쪽에 대한 침투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되게 좋다라고 저는 이번 월드컵에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에콰도르전을 중계했는데 그때도 골대 약간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각포 선수는 골 냄새를 잘 맡고 득점력이 있다. 그래서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빠른 발을 가져서 박스 침투가 매우 능하고요. 양발 슈팅을 다 잘해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박스를 타격해야 되는 공격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방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각포입니다. 또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넓게 움직이면서 측면 쪽으로 골고루 빠져주는데 이게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좀 요구하는 스타일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죠. 뭐 어쨌든 전방자원들한테는 지속적인 위치 스위칭을 또 요구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 스탯이 공식전 34경기 18골과 18개의 도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월드컵 뭐 네이션스리그 전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대 클럽. 근데 세부 스탯을 보면 저 챔피언스리그 예선만 각포가 유독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저 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링크가 좀 나던 시절이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그때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의 각포를 보고 약간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안토니 이적이 성사되고 난 이후죠. 네, 거의 그 언저리였습니다. 뭐 직전인지 직후인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후의 스탯이 네덜란드 리그에서의 공식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각포 선수를 그래도 국내 팬들이 딱 제대로 봤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와 같은 경기는 뭐 이번 월드컵도 있겠지만 에인토번과 아스날이 유로파리그에서 같은 조였죠. 네, 그래서 그 경기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각포 선수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유로파리그 스탯이 5경기 3골과 2개 도움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 아스날전의 내용도 결과도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각포 선수는 그만큼의 인상을 좀 남겼고요. 리버풀 입장에서 각포가 영입됐을 때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컨톱 처진 공격수 성향의 선수를 이미 리버풀은 잘 활용한 바가 있어요. 피르미누가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는 폼이 좀 떨어졌지만 그나마 올 시즌이 낫다고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창 피르미누가 마누라 라인을 책임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평균치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에 조금 스탯을 쌓아내는 능력이 살아난 건 사실이나
계약 기간과 관련된 피르미누의 이슈도 있고 개인적으로 피르미누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좀 떨어졌던 기량을 생각했을 때 아직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피르미누의 약간 떨어져 있는 능력을 각포를 통해서 대신한다면 나이로 봤을 때나 기량으로 봤을 때나 훨씬 더 우수하죠. 이거는 뭐 어쨌든 대체가 될 수 있는 자원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이점이 있고요. 루이스 디아스, 지오고 조타의 부상에 대한 대비. 특히 디아스의 부상은 아예 진짜 오피셜이 됐고 조타의 경우는 잔부상이 좀 있잖아요. 계속 항상. 있죠. 월드컵 앞두고도 사실 부상 때문에 합류를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당장은 아마 디아스 선수의 공백이 있는 왼쪽 윙의 주전으로 각포 선수가 기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의 이점은 또 멀티 자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측면 중앙이 다 되니까. 네, 톱도 되고 세컨톱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전술의 다양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누네스, 조타, 각포, 살라 여기에 부상 복귀한다면 디아스까지 이들을 공존시키려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포메이션 가질 수가 그려지거든요. 3톱이 되기도 하고 세컨톱으로 각포를 세우는 4-2-3-1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결국 당장은 어쨌든 조타도 애매한 상황이고 디아스가 빠져 있으면 뭐 누네스 중앙에 각포 왼쪽 그리고 살라 오른쪽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성향에 따라서는 누네스와 이 각포는 계속해서 또 위치 스위칭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구사해 볼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누네스도 골 넣는 것 빼고 다 잘하잖아요. 그 스위칭이나 지금까지는 그렇죠. 침투를 봤을 때 이것도 각포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 공격진 뎁스가 아까 그 디아스 복귀한다고까지 전제를 한다면 정말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맞아요. 23살. 향후 이제 누네스, 디아스, 까르발리오, 조타와 함께 새로운 이제 팀 공격진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나이대죠.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좀 의의를 둘 수 있는 영입이 아닌가. 살라가 조금만 더 오래 버텨준다면 그러면 진짜 좀 괜찮은 공격진으로 각포 선수를 라인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만 정리해봐도 굉장히 기대되는 영입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 이 선수가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또 에인토번이 두 번째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는 경기를 또 이겼기 때문에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기대가 되는 자원인 건 맞습니다. 근데 관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드리블은 약간 기복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 신체적인 경합과 압박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 선수가 온더볼,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퍼포먼스의 기복을 줄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늘 따라오는 LADBG 출신 선수에 대한 의구심. 그렇죠. 어쨌든 빅리그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이 선수가 또 과연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것이냐. 맞아요. 부디 리버풀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되길 바랍니다. 아약스 출신의 그렇지. 터진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 케이스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각포는 곧 합류가 될 거니까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위 변동도 저는 큰 폭에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상의 프리시즌 한 번 더 하고 시즌을 또 재개된 거라서 이런 부분 새로운 영입생들은 어떤 식으로 팀에 녹아드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